제 이름은 박기홍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부분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과 비전 그리고 Q&A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요게 그 한 3시간 정도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두 시간으로 강의 타임이 나눠져 가지고 1시간당 한 시간 반, 1시간 40분. 근데 이제 좀 짧은 시간에 강의를 해야 되니 어 이제 이 사업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오늘 한 날 제 얘기를 듣고 이제 판단하지 마시고 뭐 별거 없네, 강의 못하네,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 또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CLC 오늘 입가하신 분들은 CLC 교재 받으셨죠? 교재 한번 보실까요? 예, 이게 오시면 이제 그 학창 시절에 표시가 나야 맞죠? 이게 펜 딱 들고 펼쳐셔가지고 막 이렇게 적으시는 분도 계시고 강의 끝날 때까지 한 번도 펼쳐보시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근데 한번 펼쳐보시면 그 6페이지 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과 비전이라고 떠 있어요. 예. 제목이 돼 있고 거기에 보면 첫 번째 현실 점검 왜 준비해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시대 변화와 네트워크 플랫폼 비즈니스의 사업의 본질, 어, 그리고 음, 세 번째 챕터가 네트워크 사업의 성공 조건, 어, 그리고 네 번째 왜 아메이 사업이 이상적인 길인가, 그리고 나의 아메이, 나에게 아메이는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Q&A 질의응대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시간에 이 많은 것을 다 할 수 없어서 저는 이 챕터들을 이제 그 목차는 읽으셨으니까 이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하면서 이 내용에서 저 내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Q&A와 네트워크 관계 본질의 비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메이 사업을 14년 정도 했고요. 처음 이 사업 시작할 때 아메이 사업 10년 이상 하셨던 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일에 10년 이상 하셨다는 것. 그것도 직장 같으면 그냥 월급 꼬박꼬박 넣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자발적인 자진 그 자발적인 어떤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개척해 가면서 10년 동안이나 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다라고, 대단한 분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도 사봤는데 어느덧 저도 10년이 넘었네요. 네, 저는 여기 그 모시고 오신 분들, 입가하는 분들 모시고 오신 분들 계시지요? 네, 어떤 분들이에요? 지인 아니면 친지, 가족, 어, 아니면 교회 뭐 집사님, 아니면 직장 동료 어떻습니까? 저는 학교 선배님한테 이 사업을 들었어요. 저보다 이제 그 나이는 3살밖에 많지는 않았지만 학년 텀은 한 8년 정도 텀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그 신의 아들이셨거든요. 예, 군대를 안 가셨어. 그래가지고 빨리 제가 그 군대를 제대했을 때는 이미 대학원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클래스였기 때문에 학부생이 볼 때는 상당히 어떤 우러러 보는 그런 선배였거든요. 더더욱 우러러 보게 됐던 것은 우리 동기들 다 그랬지만 이 여자친구가 너무 예뻤어. 예. 그래가지고 볼 때마다 우리도 언제 저런 연애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부러워하면서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부러움의 대상이 바로 이분이 옆에 있는 우리 윤영영 교수님이거든요. 두 분이 시시세요, 시시. 음. 근데 저희도 그 옆에 있는 얼굴이 좀 많이 변했지만 저도 저와 저희 아내도 문은영이도 시시예요. 근데 캠퍼스 커플은 아니고 저희는 처치 커플. 이게 뭐 처치하고 싶다 이런 커플이 아니고요. 예, 철치. 예, 예, 교회 커플이에요, 교회 커플. 그래가지고 둘 다 CC라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우리 스폰서님께서 좋은 사업이 있다 하셔가지고 솔깃한 거예요. 그냥 빚만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신뢰가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사업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암에 대해서 몰랐어요. 모르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 편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그 회사 가서 돈 벌고 집에 갖다 주고, 근데 월급쟁이 생활만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가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새로운 트렌드의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플랫폼이 있다는 것에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왔어요. 근데 딱 하나 들어왔던 게 마지막에 마치시면서 저분이 뭐라 하냐면 따박따박 매달 14일 날 네 통장에 300만 원이 꽂힌다면
좋지 않겠냐. 그 말이 밤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올 정도로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아, 그 300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왜냐하면 아내하고 저는 간호사와 그리고 저는 그 법조계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조계에서라고 하면 좀 이제 그 그레이드가 높으신 분들 A급 소위 말해서 A급들은 판검사, 변호사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아내는 의료계에 있었어요. 의료계를 하면 또 직장군이 또 좋잖아요. 하지만 이제 B급 간호사. 예. 그쪽 의료계에서도 A급은 의사들이잖아요. 어쨌든 저희는 어릴 때부터 이제 그 흙수저, 아내와 저 둘 다 흙수저, 결혼하면서도 정말 그 부모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것 없는, 거기다 심지어 정신적인 유산까지 지금 와서 아메이 공부하면서 배운 건데, 돈 없다는 건 집안에 돈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집안에 자녀들에게 내려줄 수 있는 정신적 유산도 없었다는 것을 이제 저희는 이제야 요즘에 알게 됐거든, 이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부모님 일찍 그 아내 같은 경우 일찍 돌아가시고 어떤 누군가 이렇게 어떤 뭐 기회는 주변에서 오는 거잖아요. 지인들한테, 가까운 사람들한테, 때로는 또 그냥 스쳐 지나가는 누군가한테. 어쨌든 기회는 저는 사람에게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회들까지 공급받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인적 네트워크 속에서 저희 스폰서를 만나서 이 사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 드리는 것은 어, 그 누굴까? 저 사람은, 저 강의한 사람은 누굴까? 뭐 전문 강사일까?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 궁금하시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함을 했을까? 그래서 그런 거 좀 풀어주고 싶어서. 그리고 얘기 들으시면서 이곳에 여러분을 모시고 온 분들하고 한번 매치를 해보세요. 그분하고 저희 스폰서의 관계하고. 그렇게 근데 인간적으로 그렇게 친한 관계는 또 아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체 이렇게 학 그 학교에서는 그레이드가 많이 차이 났었기 때문에. 어쨌든 선배의 신뢰 관계로 인해서 처음에 한 번, 두 번 강의를 듣게 됐던 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네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 제 인생의 최고의 행운이었다는 걸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법원에서 집행관 사무소에 일합니다. 법원의 관리 감독을 받지만 또 그 공무원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말하자면 우리가 형사 집행이라고 하면 어디서 집행을 하죠? 경찰, 교도관, 그리고 검찰에서 사법 집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 민사 집행을 하는 곳이 바로 법원에 소속된 집행관 사무실이에요. 집행관 사무실에서 하는 일은 법원에서 판결이나 결정이 났을 때 그 판결과 결정을 A는 B에게 돈을 갚으라 했을 때 A가 B한테 가서 돈 줘, 돈 안 주면 너 때릴 거야.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법원에 와서 접수를 하면 저희가 가서 그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집행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아직 그 흔히 알고 계시는 이런 일이죠. 예. 낙지 붙이는 일이라고 사람들은 알고 계시죠. 물론 이 일만 있는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는 일이 이런 일일 것입니다.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잘 살던 여자 주인공이 어느 날 집에 가니까, 학교 마쳐 집에 가니까 집에 까만 정장 입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난장지면서 빨간 표 붙이는 거 있잖아요. 상상만 해도 좀 불쾌할 것 같지 않아요? 나의 평온한 집에서 그 평온을 깨뜨리고 누군가 와서 내 집에 아무리 법이란 이름이라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그 평온을 깨치는 행위가 저희도 그래서 결코 유쾌하지 않은 일이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그리고 그렇게 그 통해서 어쨌든 채권자의 또 권리를 또 보호해야지 또 우리나라 또 경제가 또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역시 사명감으로 또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쾌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이 불쾌함의 근원들, 이 사건들을 보면 저변에 뭐가 있느냐? 90%가 돈 때문이에요, 돈. 압류 사건 진짜 많거든요. 뭐 금전 채권, 대여금, 뭐 이행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런저런 사건들을 보면 결국은 돈인데 90%가 돈이고요. 나머지 10%가 그러면 돈이 아니냐? 나머지 10%가 뭐냐면 철거, 인도, 심지어 유아 인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게. 근데 그 이면을 보면요. 그 10건 중에 90%가 또 돈 때문이에요. 돈이 아닌 경우는 저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99% 이상이 돈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지금 애가 할머니 집에서 살고 있어요. 외할머니 집에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아빠가 애를 자기가 친권자니까 애를 데리고 와야 된대. 그래서 법원에 신청을 해서 유아 인도를 했어요. 애를 쉽게 말해서
빼앗아서 부신한테 준 거죠. 근데 보면 표면적으로 봐서는 그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게 당연해 보이잖아요. 어. 근데 그 이면을 보면 그 아이의 어머니가 죽었어. 교통사고로. 그런데 그 보험금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발생할까요? 배우자에게 1.5, 자녀에게 1. 그럼 그 자녀가 어른이 되면 본인이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자란다면 그 돈을 자기가 어떻게 못 하겠죠. 그 사람은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벌써 그 와이프 죽고 나서 6개월 지나서 또 결혼을 했어. 어. 그런 사람이 자녀를 이렇게 데리고 오겠대. 이게 돈 때문이죠, 결국은. 이런 일. 그 다들 이 강이 어떻게 드러내나 이러다가 이런 얘기 하니까 솔깃하시는가 봐요. 엄청 뭐 많이 많은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는데 너 이런 얘기 하자고 우리가 또 모인 건 아니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요. 참 돈이라는 게 사람을 존귀하게도 만들지만 사람을 정말 어떤 추잡하게도 만들고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돈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제 일을 하면서 반면교사 삼아서 많은 케이스를 보면서 저 사람에게 조금 더 여윳돈이 있었다면 저런 일까지 당할까? 뭐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살면서 그런 일 안 당할 거라는 걸 아무도 보장 못 하거든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또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요. 다만 그 일을 대할 때 나의 자세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그걸 처리하려느냐 그 능력이 사람마다 다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은 저는 쿠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충격이 왔을 때 그걸 완화시킬 수 있는. 많으면 많이 완화가 되겠죠. 어쨌든 돈은 뭐 굳이 얘기 안 하셔도 여기 모인 모든 분들 다 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저는 돈지랄이 하고 싶어요. 돈지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지랄밖에 못하는 그런 분들이 세상에 참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돈지랄 좀 하고 싶은데 어떤 돈지랄 하냐면요. 이번에 조카가 이제 졸업을 해요. 조카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는데요. 제가 입학할 때 입학금을 내줬거든요. 근데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또 뭔가 해주고 싶은 거죠. 이런 거. 근데 이제 막 또 많이 해주고 싶은 거죠. 뭐 차를 사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중고사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좀 더 한번 캐시마크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좀 내가 좀 더 많은 캐파가 있다면 더 많은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 가는 대로 주기를 하더라도 부의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겠나요? 살면서 그렇지 않나요? 이게 가면서 진짜 친한 사람인데 이번 달에 내가 좀 많이 썼어. 그래서 30만 원 내야 되는데 20만 원, 10만 원만 낼까? 이런 경우 고민한 적 없으십니까? 그런 고민 안 하고 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제 지갑은 양파와 같다는 생각 들어요. 적어도 직장 월급은요. 까면 깔수록 눈물만 나오는.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 기준을 보면 순자산 100만 달러 정도 되면 그 부자라고 한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UBS 그 스위스 투자은행의 이야기인데 100만 달러 정도면 사실은 얼마 안 돼요. 한 15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순자산이 15억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자산 빼기 부채 많은 분들이 혼돈을 하시는데 저는 그 자영업자들 분들 있잖아요. 요즘에 많이 곤란하신 분들 많잖아요. 많이 대하는데 이분들을 자세히 면밀히 보면요. 자영업이 본인께 맞죠. 본인께 맞는데 그 가게 운영하는 자금이라든지 앞으로 뭐 운영하다 보면 인테리어 비용 나중에 5년 후 10년 후에 또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 쌈짓돈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쿠션이 없으니까 펑 터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법인은 더할 건 나위 없죠. 법인은 법적으로 다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법인은 오히려 이제 이렇게 뭐 요즘엔 그 리스 차라도 이제 번호판이 바뀌었지만 뭐 사장이 좋은 차 사고 싶어가지고 리스 차랑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게 일반화된 관행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재정의 취약성 이런 것들 드러내는 것들인데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15억 정도면 부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예.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해외 기준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부동산에 우리가 너무 많은 투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순자산이라고 하면 내가 3개월 이내에 처분을 해서 가처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돈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동자산이라는 유동순자산을 얘기를 한다면 정확할 것 같아요. 유동순자산이 15억 정도라면 내가 3개월 이내에 한 그 정도 돈을 어떻게 유용해서 뭔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부자라고 할 만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기준으로서 볼 때는 한국 백만 장자 수가 130만 명인데요. 세계 10위라고 합니다. 130만 명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여기도 많이 계시겠죠. 예. 예. 근데 이 그 15억 그 유동자산 15억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직장 생활의 경우 어떻습니까? 남자들 경우에는 군대 갔다 오고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다 보면 한 28, 29돼 가지고 요즘에 취업하는 게 일반화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작년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을 그만둔 연령을 보면요. 그 주된 직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남자의 경우에는 19년 1개월, 여자의 경우에는 12년 2개월이라고 합니다. 하위하면 평균으로 하면 15년 7개월. 지금 제 친구 저도 50대에 접어들었는데요. 제 친구들도 이제 서울에 큰 기업들이 있는 애들은 하나씩 둘씩 나와요. 잘 빨리 노는 애들이 애가 유통에 있는 애예요. 신세계에 있었거든요. 신세계. 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센텀시티 할 때 그 자기가 팀장이었어요.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센텀시티 매장 그 위치 잡아주고 그 동선이 엄청 중요하대요. 사람들 돈 쓰는 데 있어서. 그래서 위치 잡아주고 이런 걸 또 했던 친구인데 자기가 뭐 움직이면 자기 돈으로 뭐 밥 먹고 술 먹어본 적이 없는 그런 친구. 그래서 나름대로 그 업계에서는 어깨 좀 힘 좀 쓰는다는 친구. 그런데 걔 벌써 3년 전에 날렸거든요. 어. 그럼 왜냐? 신세계 5년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이제 오프라인 더 이상 늘지 않겠다고. 자꾸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직장이 있어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그런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고 봅니다. 자영업은요, 1분기 말에 개인 사업자, 작년입니다. 작년 기준 1분기 말 개인 사업자 은행 대출 연체율이 0.54. 0.54면 20명 중에 한 명, 많지 않네라고 생각해주면 이거 엄청 많은 거예요. 역대 최고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재작년 기록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반기 서울, 경기 아파트의 월별 경매 물건 추이, 부산도 별반 다를 거요 없을 것이고요. 그 서울, 경기 지역, 부산, 진주, 서부 경남 대표 다 비슷한 추이입니다. 계속해서 경매 건수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이게 그 물가는 계속 내려가는데 내외 월급은 그런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다 그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통계치는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2016년부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보시게 되면요. 평균 임금 상승률은 6.7%였어요. 와, 그렇게 많이라는 생각 드시죠? 근데 물가가 우리가 최근에 몇 년 전에 막 3%까지 오르고 일단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그 전체적인 통계 한 10년 내 자료를 평균치를 낸다면 2% 정도로 한대요. 그렇다면 그 갭이 있잖아요. 4% 이상 갭이 납니다. 내 월급이 더 많이 오르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보다. 그런데 우리는 쓸 데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직장의 가계 루틴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써요. 많이 쓴다는 거죠. 식비 같은 게 2023년, 29년에 2026년 예상에는 32%. 우리가 정말 그 뭐 없어도 그 두쫑쿠 뭐 하나에 7천 원짜리 그거는 뭐 사람들이 뭐 맛있다 맛있다 하니 막 사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예. 막 그게 사지라는 건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남들 하는 거는 다 해야 되고 인스타 노는 건 다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일까? 어떤 그런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있지 않나. 주거비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어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하는 상황이니 전세든 우리가 내가 내 집 사서 쓰든 어쨌든 그 주거비에 대한 뭐 주담 대출을 쓴다든지 하더라도 그 계속해서 그 전세 월세 상승의 효과들이 어떤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축률을요. 전축률은 당연히 쓸 돈이 없으니 낮아지는 게 당연하죠. 투자 비중은요, 13%에서 2026년 예상으로는 10%라고 합니다. 쓸 돈이 가처분 소득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처분 소득이. 근데 지금 주식 지금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 HM 파머 사신 분들 많으시죠, 여기. 뒤에 계신 분들. 제 HM 얘기하니까 또 흐뭇한 미소를 지으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뭔지 한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주보선에게 HM 파마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주식의 정보를 저희는 5년, 6년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계속해서 들으면서 그 주식을 담은 분들은 지금 뭐 즐거우실 수 있겠죠. 어쨌든 그래 요즘에 주식 많이 올라갔는데 많이 어떤 이익을 보셨나요? 이익을 많이 보셨나요? 네. 근데 또 주변에 딱 보면 주식을 오른다고 하는데 딱히 또 많이 벌었다는 친구들은 또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왜냐? 이제 뭐 100만 원 넣어놓고 20% 뛰는 거 그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자산이 좀 많았을 때 충분히 어떤 시드머니가 있으실 때 그 주식이라는 것도 그리고 장투를 했을 때 이제 그 효과가 또 배가가 되는 것이지 뭐 당장 뭐 주식이 많이 떴다 이게 크게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식이 오르는 것도 최근에 오른 것도 우리 지배 구조의 개선, 상법 개정됐잖아요.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 인해서 오르는 측면이 있지만 실제 우리 실질 저거 현물 시장이나 시장의 지금 그 상황들은 호황으로 돌아섰다는 징조는 전혀 보이지 않죠. 앞으로 우리 2026년도 예상도 소비자 우리 어, 우리 GDP 상승률이 한 1.8%로 지금 예상되거든요. 2025년도 1%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돈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앞으로 또 기대 수명 뭐 얘기 많이 들으시죠? 우리가 앞으로 많은 날들을 살아가야 할 것인데 앞으로 또 우리가 또 어떤 몸으로 또 오래 살아야 될까요? 여기 우리가 기대 수명을 보시면 여기에 2023년 자료입니다. 80 여성의 경우 86.4세, 남성의 경우 80.6세.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오래 사는데 불구하고 우리의 건강 수명은 낮다는 거죠. 건강 수명은 한 갭이 10년 차이, 10년 이상 납니다. 저희 외할머니도 병원에서 꼬박 진짜 못 움직이고 병원에서 12년을 계셨거든요. 그 딸들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예. 예. 근데 그런 일들이 그 정도만 달랄 뿐이지. 근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일은 일곱이신데 이제 점점 거동이 조금씩 불편해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마음은 아프지만 또 더 많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정보로 저희가 또 그 가진 거는 저희가 뉴트라이트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건강을 챙겨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 평균적인 연세에 비해서 또 건강하시는 거 보니까 저희도 또 마음이 좀 놓이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본인 스스로 거동을 못하는 그런 시기들이 온다면 이제 가족들도 본인도 힘들어질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를 좁히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 고령청 부가조사 결과 그 2025년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입니다. 다들 아시죠? 이제 쉽게 말해서 이렇게 표현은 있지만 빨리 말씀을 조금 줄여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제가 후배 중에 직업 상담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대학에서도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취업 상담 센터에서도 이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 얘기하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 친구들 그 취업 상담을 하면 이 친구들이 눈빛이 너무 불안해 보인대. 그리고 이렇게 고정이 안 돼. 빛나지가 않대. 그런데요, 재취업센터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오히려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배울고자 하는 열리가 있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은 젊었을 때 뭔가 이뤄도 받고 이루어둔 거 받고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 그 친구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고령층이 되어도 더 많은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지금의 이제 고령층들은 마다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어떤 실력들도 좀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그런 어떤 정책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그 본인이 건강할 때는 이게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건강 수명이 다했을 때는 노인 빈곤층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가 그리고 OECD 가입국 중에서 이제 노인 빈곤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것 그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소득 파이프에 하나 더 만드는 것 같고 저축계좌, 연금계좌를 하나 더 가진 것과 같다. 라는 얘기가 제가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남은 삶들을 살아갈 때 돈이라는 쿠션과 그 건강이라는 그런 그 든든한 베이스를 갖고 있다면 우리 삶이 좀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물 좀 마실게요. 자, 아직 이해 못하신 분 계시죠? 예? 계시죠? 예. 저 우리 고모님 이해를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예. 네. 이게 요즘에 이제 문거리에 배달 그 주문하면 문거리에 걸어놓고 사람들 가버리잖아요. 띵동하고.
문에 이제 커피를 주문했는데 문고리에 걸어놨어요. 이제 문을 열려고 하니까 이게 떨어져 버린 거죠. 어. 근데 또 안 열면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예. 어, 지금 이제 그 고요진행이라는 책을 제가 책을 읽고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참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이 왜 불안이 생기냐.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어떤 그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그 선택 가지수가 너무 많을 때 너무 많아서 너무 많고 너무 불확실해요. 이럴 때 사람은 불안감을 느낀대요. 분노는 언제 느끼느냐? 살면서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을 때. 나의 주관이 전혀 1도 못 들어간 거예요. 나는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분노를 느낀대요. 절망은 언제 느끼느냐? 절망은 이래도 저래도 안 될 때. 선택지가 있으나 이래도 저래도 결과는 뻔할 때. 예, 지금 절망을 느끼고 있는 거죠. 이래도 저래도 커피를 마실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어떤 잡을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런 기회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어쩌면 지금 저처럼 저는 그저희 스부님과 그 10번은 재미없어도 10번은 그냥 들어봐라. 약속을 하고 예초에 약속을 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어쩌면 내 통장에 300만 원 따박따박 줄 수 있는 이라고 생각하신다면 10시간 뭐 노프라그램이지 않습니까? 누가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여기는 스폰서님 모시고 오신 분들도 계시지 않나요? 그리고 마치고 나면 밥을 사주신 분도 계실 수도 있겠고요. 근데 와서 그러니까 한 시간 들으면서 어떤 생각도 정리도 좀 하시고 세상 사는 게 어떤 건지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참 좋은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신 분들 한번 그렇게 한번 다짐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한 5번, 한 10번은 꾸준히 한번 들어봐야지. 그런 어떤 생각을 하시고 한번 이한 시간 보내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루틴이 자산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루틴이 자산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아메이가 권하고 있는 루틴이 있어요. 그것이 프로슈머라는 얘기를 들으셨죠? 생산자를 뜻하는 영어, 프로듀서와 소비자를 뜻하는 영어, 컨슈머의 합성어로 생산에 참여하는 소비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아니라 지출을 리디자인해야 된다. 이 얘기는 자산 전문가들한테 너무 많이 들으셨죠. 보험 많이 드는 거 있으면 이게 특약 같은 거에 좀 해지하고 조율을 좀 하시고 그리고 뭐 쓰시는 거 저축을 좀 하셔가지고 적금을 어느 정도 됐을 때는 또 뭐 IRP를 좀 넣으시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뭐 소득이 아니라 지출을 좀 디자인해 보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가처분 소득을 좀 늘려보자는 그런 어떤 취지하고도 맞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지출이 소득이 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라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단순히 리자인해서 그래서 모아서 적금하고 또 투자를 하고 이런 일이 아니라 내가 쓰는 지출이 곧 소득과 연결이 된다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는 아메입니다. 우리는 1인 기업가입니다. 우리는 틀에 박힌 일상을 바꾸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추가 수입을 만듭니다. 마르지 않는 인생 수입을 만듭니다. 우리는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조금 오래된 영상이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영상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어떤 일인지 지금부터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랑 기존의 중간 유통 단계를 배제해서 유통 마진을 줄이고 그리고 광고비, 관리비, 샘플비, 제 비용을 제해서 회사는 그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기한 만큼 돌려주는 시스템. 말은 좀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좀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처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좋은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오너예요. 참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어. 참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 대중매체에 매스미디어에 광고 띄우고 그리고 뭐 종판 대리점 깔고 그리고 TV에 광고 막 해가지고 막 대량으로 막 제품을 팔면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요? 회사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요? 어.
저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강의를 계속 들으시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건데, 아메이는요, 어떤 상업 이념을 갖고 있냐면요,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겠다 하고 창업자들이 이 일을 만든 거예요. 만약에 방금 제가 얘기한 식으로 그렇게 제품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공급한다면 그, 제품을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 소수일 거예요. 어. 근데 이런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한다면 이 제품이 좋아서 사용해보고 이 제품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 전달하겠다고 하시는 우리가 얘기하는 ABO, 소비자이자 사업자인 분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구조가 되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생산자가 광고, 대형마트, 홈쇼핑 이런 걸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일이고요. 그 중간에 35%, 이 35%가 그냥 나온 35%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법제적으로 35% 이상 어, 우리 ABO들한테 돌려주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통계치예요. 35%라는 게 통계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통 마진으로. 지금 이제 저는 예전에 친구랑 부업으로 그 차 사업을 좀 해봤어요. 이게 그 타는 차 말고 마시는 차 사업을 해봤는데요. 이제 그거 이제 그뭐 쿠팡 그때 제일 많이 뜨는 게 몬스터인가? 어,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메 메디프 위메프 감사합니다. 예, 뭔가 드려야죠. 네, 루이보스 차 드릴게요. 예. 네. 아, 그래서 제가 자상하면서 그걸 이제 위메프나 이런 데 올리고 하니까 그, 그 기업마다 등급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한 500, 한 100인 정도 되는 사업장을 꾸리고 자본이 한 500억 이상 있으면 22%. 저희 같은 아무것도 없으면 37% 달라 하더라고요. 수수료를. 만 원짜리 팔면 3,700원 받아가는 거예요. 쿠팡에도 위탁에 이렇게 파는 그런 업체들은 대동소이할걸요. 실제로 우리가 쿠팡에서 싸게 산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싸게 살 건지는 한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 거기에서 유통마진에 녹아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 유통마진을 내 것으로 할 수 있다면, 내가 다른 데 이렇게 물건 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모아 가지고 좋은 제품을, 믿을 만한 제품을 사서 이제 그 제품을 산 걸로 말미암아 나에게 캐시백이 되어진다면, 쿠폰도 아니고 캐시백이 되어진다면, 그리고 그것이 좀 확장이 되어서 내가 이 제품을 사용하고 좋아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다면, 그런 일이 있다면 너무나 좋겠죠. 이 바로 아메이가 그런 일입니다. 내가 이런 과정으로 해서 회원 소비자가 되어서 물건을 사용해 보고요. 안 좋으면 소개할 필요가 없죠. 근데 내가 좋아. 사용해보면 좋아. 내가 뭐 술을 좋아해서 술을 많이 먹다가 오늘 밀크시스를 먹어보니까 너무 이렇게 다음날 개운하고 피곤하지도 않고 좋아요. 그럼 직장 동료한테 권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직장에게 권하고 너도 나처럼 내가 다 따져주는 것보다 네가 회원 가입하고 물건을 사용하면 너한테도 혜택이 있어. 이렇게 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회원 가입을 한다면, 나로 말미암은 회원 가입을 한다면 그것이 프랜차이즈잖아요. 맥도날드를 내가 운영을 하는데 내가 맥도날드 잘 된다고 내 동생에게 너 요즘 할 일 없지? 너도 한번 내봐, 본전 내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맥도날드에서 판권을 갖고 있잖아요. 저작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사용해보 좋으면 내가 내 이름으로 누군가를 후원해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사람 이하로 해서 계속 이렇게 매출이 또 발생한다면 나도 그 사람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일정 부분에 회사가 계산한 일정 부분의 소득을 돌려받는다는 그런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그 수준이라는 거죠. 이것을 법적 용어로는 다단계 판매라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게 다단계 판매 용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나왔어요. 거기 보면 3조인가 5조에 보면 다단계 판매라는 방식이 나오거든요. 3단계 이상 제품의 유통을 이제 회사가 아닌 개인이 거치게 되면 그걸 다단계 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방판도 3단 이상 내려가면 다단계 판매에 가입을 해야 돼요. 어쨌든 요거는 법률적인 용어일 것이고 우리는 경제 용어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회원이 직접 판매한다고 해서 회원 직접 판매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사업의 성공 조건을 이제부터 좀 나눠볼 것인데요. 첫 번째, 기초 생필품을 취급해야 됩니다. 뭐 전기장판, 옥, 옥돌 침대, 이런 것들 막 고가의 것들 마진율이 높으니까요. 한 번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싹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소위 말해서 땡길 수 있다면 그런 일이라면 그런 고가의 상품들을 파는 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유리할 거예요. 수익이 빨리 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지 못할 다단계 판매회사에서 믿지 못할 특권이 무슨 특권이 해가지고 지금 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싹 빠지는 게 그게 보통 예전에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는 불합리한 구조의 다단계 판매, 그 불법과 합법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다단계 판매 머릿속에 있어서 사람들이 좀 다단계 판매하면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죠. 어쨌든 이거 그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런 어떤 고가의 상품들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하고 반복해서 구매가 일어나는 그런 제품들, 치약, 비누 이런 제품들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계속해서 그 물건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그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소비자가 검증을 해보고 검증 이후에 그 물건을 계속 소비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어떤 지속적인 발생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품질을 중저가로 경쟁력 있는 품질이고 합리적인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아미 제품은요. 지금 좀 얘기를 나누자면 좀 많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다는컨대 티코의 가격으로 그랜저를 몰고 다니는 그런 기분이라고 보시면 저는 정확하다고 봐요. 제가 제품을 오래 써서 많은 어떤 경험들이 나눠주고 싶지만 이 시간은 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입니다. 제품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반품을 할 수 있다면 소비자들 너무 좋겠지요. 그런 것들을 뭐 요즘에는 일반화돼 가지고 쿠팡이니 이런 데서도 그렇게 소비자들에게도 반품 제도가 많이 활성화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반품 제도는 어떤가요? 내가 개봉을 했어. 개봉을 하고 심지어 이제 절반 좀 먹었어. 제품을 절반 이상 먹고 심지어 내가 제품의 케이스도 막 이렇게 뜯어먹었어. 부쉈어. 예. 예. 그런 제품을 들고 와서 이제 반품해 주세요 했을 때 반품해 주는 회사가 있을까요? 아멘은 그게 가능하다고요. 뭐라고요? 근데 왜 이러셨어요? 왜 뜯어 먹으셨어요? 왜 반쯤 먹다 한두 알 먹고 안 맞으면 갖고 오시지? 왜 그랬어요? 이렇게 절대 묻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돌려줍니다. 근데 만약에 제품이 안 좋다면 반품률이 높겠어 안 높겠어요? 회사 진작에 망해야 돼요. 이런 구조로 간다면 제품이 안 좋다면요. 근데 그만큼 품질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100%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제품을 전달하는 ABO 입장에서는 제품을 믿고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반품들 일반적인 업체의 대리점이 내가 대리점이라면 그 반품 그대로 내가 안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지금 소득에서 나의 순 뭐죠? 음, 나의 어쨌든 소득에서 빠지는 거죠. 내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 돼버리는 거죠. 자, 어, 그래서 아메이는요, 내가 일상생활에 아메이 제품들을 한번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예. 아메이 세제, 세탁 세제도 있고요, 주방 세제도 있고, 욕실 세제들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 퍼스널 케어, 우리가 바디로션, 비누, 샴푸,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퀸 제품을 우리가 그 먹고 사는데 필수적인 게 그 재료만 있다고 신선한 재료만 있다고 우리 좋은 식품들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죠. 가공하고 조리를 하기 위해서는 또 좋은 조리 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 못할 좋은 또킨 TI가 또 있고요. 그리고 정수기, 공기청정기 이런 제품들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우리 아메이 사업에서 사업하시면 다들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제품 베스트 오브 네이처,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 뉴트라이트가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아메이 비즈니스 센터 그리고 브랜드 센터에서 등에서 직접 제품들을 만지고 확인해 보시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스들이 이런 AP 센터에 전국이 14곳에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소비가 이제 진행 중에 Q&A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Q&A 1, 소비가 어떻게 사업이 되나요?
어떻게 사업이 되냐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아메이는 계속해서 소비가 일어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소비를 할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소비가 일어날 때 이 일이 매출이 되는 그런 어떤 구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 먹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아메이 뉴트리라이트의 단백질을 프로틴을 먹고요. 그리고 거기에 엔자임, 효소라든지 그리고 유산균, 바이오옴 제품들을 제가 섭취를 한다고 볼게요. 그거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죠. 매일매일 일어나는 루틴입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지출의 루틴입니다. 이 지출이 제가 해보니까 과민성 대장염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제 주변에 과민성 대장염이 있는 미운 사람들 말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전달하겠어요? 안 전달하겠어요? 그 정보를 주겠죠. 그럼 그 친구들도 반신 많이 하겠지만 또 사용해 본다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고요. 나부터 그것을 해보고 좋으면 나와를 위주로 커뮤니티가 형성됩니다. 같이 그 방금 말씀드린 그 프로그램이 바로 굿모닝이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장을 튼튼하게 하는 아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커뮤니티가 형성되어지면 이 나의 커뮤니티에 있는 그도 자기도 좋으니까 그 주변에 제가 모르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각자가 그런 커뮤니티들이 복제해서 확장한다면 그것이 비즈니스 확장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제가 굿모닝으로 예를 들었지만 비누, 샴푸, 모든 생필품 분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사진 찍고 계셔서 좀 기다렸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 생산과 판매가 일치해야 됩니다. 재판 일치해야 되죠. 전략적 제휴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약속이 불이행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참 아쉽네요. 제가 10분까지 하면 되죠. 맞나요? 네네. 어, 그 생산 판매가 일치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거 장표는 넣지 않았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 우리나라 사회에 있었죠. 우리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 언제 일어났죠?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이게 이 판결이 그 관심이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찾아봐서 리서치를 했었거든요. 그동안에 2011년도에 났습니다. 근데 제품이 언제부터 판매가 된 줄 아세요? 2006년부터요. 5년 동안 시종에 요청됐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5년 단위로 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2011년도 이상하다 해서 언제 구속이 됐을까요? 2016년도 5년 후에 됐습니다. 첫 번째 판결이 나왔죠. 1심에서 뭐라고요? 그때 금고형이 나왔어요. 금고형이. 그리고 2심에서 무죄가 나왔었어요. 3심에는 또 대법원에서는 또 뒤집어지긴 했어요. 근데 그건 뭐 크게 의미가 없고 지금도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가습기 피해자들이 2,000명이 신고를 했는데 그중에 인정된 사람은 한 9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10,000명 정도 그 시민사한테서는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인정되는 분들은 한 1,000명 정도, 한 10%밖에 안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을 그러면 그나마 그 피해 입은 분들도 여전히 이제 금전적인 그런 보상이나 이런 걸 받는 데 있어서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요. 제품을 만든 SK케미컬, 제품을 유통하는 이마트, 그리고 제품을 만들었던 애경 각각 다른 회사에 재판관 일치 안 하니 서로서로 책임을 미루고 서로서로 나는 몰랐다 하면 그 일이 참 이렇게 꼬이고 꼬여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피해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상처가 점점 더 치유되지 않고 흉터를 남고 딱지가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 버리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시시하지만 전 세계 화학과에서 전부 다 우리나라 이거 공부한대요. 요 사건 최악의 사건으로 최악의 화학 화학 뭐라고 하죠? 과학으로 인한 어떤 피해 사건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제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죠. 아메이는 이런 재판이 일시합니다. 아메이 제품과 타사의 제품의 차이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메이 제품은 아메이 본사가 미국의 미시건주 에이다에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것은 미시건주 에이다에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뉴트리라이프 건강보험 제품은 캘리포니아에서 생산하거든요. 이 공장에서는 세제 같은 생필품들, 공산품들을 만드는데요. 굴뚝이 하나도 없습니다. 울산, 부산 공장 많죠. 공산품을 만드는데 굴뚝이 없는 회사 이해되십니까? 굴뚝이 하나도 없어요. 저기 뒤에 보시는 그 호수가 인공호수인데요. 1급수. 떠먹어도 무방한 그런 어떤 깨끗한 물입니다. 공장 뒤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너무너무 깨끗하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런 공장에서 지금 태양광으로 해서 에너지 전력이 그 같은 등급에 비해서 같은 규모의 공장에 비해서 절반밖에 쓰지 않는
그런 회사, 환경을 생각하는 회사, 친환경적인 회사라는 거죠. 그런 친환경적인 회사에서 장표를 바꿨는데 이게 그대로 나왔네요. 92년 식물 영양소 과학 뉴트레이터. 이제 그 1939년부터 3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제품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그, 이, 그 세상에 비타민이라는 존재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지 못한 때부터 비타민 제품을 만들었으니 그 기술이 92년 축적되었다면 얼마나 비타민에 대해서는 얼마나 전문가가 있겠어요. 전 세계에 네 군데, 미국 워싱턴의 트라우드 브레이크 공장과 멕시코 엘페타칼 그리고 브라질 우자바하라 제가 혀가 꼬이네요. 네, 근데 이런 공장에서 이제 그 원료들을 만드는 거예요. 원료들을 생산하는 거예요. 생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베스트 오브 네이처,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갑니다. 어떤 철학을 갖고 있냐면요. 이게 정말 친환경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전 세계 뉴트라이트 농장에서 생태계 농법을 가지고 유기농으로 정말 유기농으로 제품을 만들 때 이 제품이 최고 영양가가 있는 열매에서 딴 영양소를 추출을 해가지고 최고의 과학으로 92년 동안 축적된 최고의 과학으로 이 제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이제 제가 그 다이아몬드였던 2017년도 그때는 헤리티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다이아몬드가 되면 미국 본사에 가서 이제 그 투어하는 그런 코스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가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볼 수 있었는데요. 정말 거짓이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완벽한 이게 공장이 맞나? 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 병원보다 더 깨끗한 설비들이 그런 어떤 정말 한번 다음에 한번 가실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회사의 신뢰성, 역사성, 나의 소비자 네트워크의 가치를 약속해 줄 회사. 그 뉴먼 회사라든지 네트워크 마케팅을 표방하는 회사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습니다. 그중에 메이저급들 회사들이 있는데요. 메이저급 회사들 중에서도 우리나라 IMF 터지고 막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제 철수한 회사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아까 얘기했던 게 내 소비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아메 사업이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는데 회사가 가버리면 그런 네트워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하면서 그런 어떤 회사가 그 건실하지 못하다면 그런 의문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나중에 가버리면 이런 불안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메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메이 글로벌은요, 전 세계에 중성 고객을 형성하고 있고요. 전 세계 90여 국가, 100여 개 지역에서 이제 그 현지 법인이 있습니다. 이제 간단한 예를 들면요, 1976년도에 말레이시아 시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십수년을 적자를 계속 했습니다. 적자 계속 회사에서 돈을 주고 메꿔야 될 상황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회사 입장에서는 철수하는 게 낫지 않나요? 어? 십수년이에요. 1, 2년도 아니고 십수년. 근데 아메이에서는요, 단 한 명의 ABO라도 우리 제품을 사랑하고, 우리 제품을 사랑하고, 이 제품에 대해서 성공을 꿈꾼 사람이 있다면 자기는 철수하지 않겠다. 우리는 철수하지 않겠다 해서 지금의 말레이시아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아메이 제품이 특히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1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넘어갈게요. 시대 변화가 사업에 시너지를 줘야 될 것입니다. 다들 한번 보고 갈까요? 아쉬운 모양이신데.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먹어 얼른. 알았어, 좀 기다려. 내가 화내고 있지만 그래도 먹고 있어. 그거나 지금 너 20분째야. 빨리 먹어. 나도 먹여거든 그냥. 정말 조금 좋아하네. 이건 남은 거 이거 한번 먹어. 이거만 먹으면 끝나. 너무 귀엽다, 그렇죠? 예. 주무신 분 계실까 봐 한번 해봤습니다. 예. 자, 아홉 번째, 시대의 변화가 사업에 시너지를 줄 것. 예. 시대의 변화가 어떤 변화들이 있죠? 온디맨드 시대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로 온디맨드, 공유경제, 구도경제 이런 어떤 오토 등의 상위 개념으로 직접 소비자들에게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온디맨드 시대가 열려버린 거죠. 근데 지금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이런 온디맨드를 실천하고 지금 최선두에 서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뉴트라이트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암에 하면 그냥 뭐 건강식품하고 뭐 생필품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알면 진짜 그 대단한 회사예요. 건강기능 그 시장에서 최선두를 좀 달리고 있다는 건요. 다른 회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정도의 어떤 데이터와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요. 지금 설명드릴게요. 미생물 생태계 균형이 찾은 나만의 건강. 우리 그 장속에 어떤 미생물들, 우리 몸에 그 90% 이상이 장 속에 미생물 있잖아요. 미생물 80, 우리 몸의 미생물 중에서. 근데 요 미생물들을 싹싹 긁으면 몇 킬로 정도 나올까요? 예? 3kg. 예. 예. 2kg에서 3kg. 예, 좀 많으신 분들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예. 어쨌든 이 미세항균들이 사실은 우리가 1994년에 지농 캐렉터 그 프로젝트라는 게 그 온 전 세계 과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했던 게 있어요. 지농 캐렉터 아시죠? 개농 프로젝트. 예. 유전자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 유전자가 분석되어지면 이제 암은 해소 암이 정리가 될 것이다. 암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 어떤 희망적인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염색체를 다 해석해 보니까 이게 아닌데라고 떴어요. 왜냐? 원숭이하고 유인원하고 우리하고 인간하고 염색체 차이가 1%밖에 안 나요. 그럼 뭐야? 그러면 걔들하고 우리하고 1%밖에 차이 안 나는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 때문에 그럼 그랬을까? 유전자에서는 크게 사람들이 그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근데 진짜 우리 몸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미생물이라는 거에 요즘에 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핫이슈로 계속해서 연구되어지고 계속 이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내 장에 맞는 내 미생물들이 내 몸에 들어가 준다면 얼마나 내 몸이 유의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아메이의 마이랩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내 매화를 채취해서 연구소로 보내요. 그럼 그 연구소에서 내 매화를 2주, 3주 동안에 이게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고 그것을 배양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미생물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 디맨드예요. 다른 회사에서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기술 얘기라는 거죠. 헬스 리터러시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개인의 의료와 관련된 적절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데 필요한 기본적 건강 정보와 건강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 이런 능력도 다들 갖고 계신가요? 내 건강검진, 1년마다 또는 2년마다 하시는 건강검진을 가지시고 내가 보고 의사가 설명 안 해도 나의 혈당 수치나 나의 뭐 공복 혈당 이런 것들 보시면서 내가 건강이 어느 정도 있고 내가 뭐해서 좀 위험하고 이런 것들을 이해가 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 능력들이 바로 헬스 리트러시라고 합니다. 아메이 속에서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 헬스 리트러시가 아주 능력이 많이 높아지실 거예요. 근데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건강수명의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마이 웰리스 랩이라는 것이 한국 아메이를 통해서 지금 출시가 되었어요. 이것이 뭐냐면요, 이제 그 차별화된 빅데이터, 우리나라 임상시험 분야의 대규모 관찰 연구와 공공 데이터에서 확보한 44만여 명의 데이터, 17억 건의 그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AI 모델링을 통해 내 건강 상태를 체크해 주시다는 거예요. 내 건강검진 국가에서 건강검진에서 땡겨오고요. 그리고 내가 우리 암의 AP 오면 우리가 또 체지방 분석이나 이런 것도 참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정보들을 넣어주면 나에게 나의 인체 건강 데이터, 생활 습관 데이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건강은 앞으로 어떤 것이 좀 위험할 것이며 어떤 부분에서 내가 좀 추가해서 영양소를 공급해 줘야 될 것인지 어떤 운동들을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건강 지표, 내 노화 속도 나는 이제 1이 평균적으로 1년 지날 때마다 가는 것이라면 건강 속도가 1 이하로 떨어지는 게 좋겠죠. 아메이 좀 사업자분들 이거 이제 지금 웰리스 나오시고 다들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1이 넘으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좀 과하게 젊으신 분들은 0.6도 놓으시고 그렇죠. 예, 참 이게 이런 습관들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일이겠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스마트한 내 건강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그런 소비라는 것입니다. 10번째, 성공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것. 예. 아메 사업은요, 브랜드를 체인지하고 아까 제품을 사용해 보고요.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 가르친 사람이 그분이 또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 이것이 아메 사업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말은 또 쉽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많은 분들이 아메이 사업을 한다고 하고 회원가입을 하고 하시지만 그분들이 아메이 사업을 다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하신다는 분들이 또 그만두신 분들도 참 많죠. 근데 저는 일반적인 직장하고는 다른 아메이만의 특성 때문인 것 같아요. 자발적인 사업 그리고 그 무점포 이런 어떤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만약에 내가 꼬박꼬박 출근하고 왔다 갔다 하고 누가 지시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보증금 1억 걸어라. 네 다이아몬드 되면 1억 줄게 돌려줄게. 이런 시스템이면 다들 다이아몬드 되실걸요. 근데 아메 사업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업을 아메 회원가입할 때 그 1원도 내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은 오로지 그분의 어떤 노력, 그분의 그 인적 네트워크에 어떤 투자하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그분의 어떤 학습 능력 이런 데 있어요. 근데 이 학습 능력들을 혼자 가만히 있다고 혼자 채권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누군가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곳에 모시고 온 스폰서님이세요. 그분들이 본인들의 스폰서님에게 배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이 시스템이라는 거죠. 아메 사업의 성공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일어나는 이런 교육 시스템이 지금 동일한 시간에 대구에서, 진주에서, 그리고 전주에서 이렇게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메이는요, 정리하면 자본의 경험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왜 아메이냐? 자본 경험 없이 돈 1원도 없어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제 내가 그 나의 가처분 소득들을 그동안 이마트 저마트에서 나눠서 사용하던 것들을 하나씩 둘씩 물론 한꺼번에 해보라는 건 한꺼번에 해보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것이 미심쩍으시다면 저처럼 유아용 그때 저는 SA8이라는 베이비 세제라는 그 제품 하나만 가지고 그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거든요. 제 딸이 그때 6개월이었는데 애들 막 이렇게 토하고 그러면 막 이렇게 안 지워지잖아요. 애들 토한 그 젖이나 이렇게 분유 먹고 토한 것들. 그런데 그 세제를 쓰니까 너무 잘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할 만하죠. 그러니까 비누 한번 써보고 비누 한번 써보니까 또 너무 좋아. 샴푸 한번 써보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둘씩 제품을 늘려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은 아메 사업은 자본이 아니에요. 내가 가게를 열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또 그럴싸한 뭐 웹페이지를 열 필요도 없고요. 내가 다만 제품을 하나씩 둘씩 사용해 보면서 제품을 애용해야 돼요. 사용해보고 한번 적어보고 이 제품이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 이거는 또 내가 불편한 것 같은데 조선한테 이거는 왜 불편해요? 또 물어보고 그런 어떤 학습하고 애용하는 단계 그것이 아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스템대로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특혜 없는 공평한 사업입니다. 누구나 또 1억을 가지든 10억을 가진 사람이든 이 사업을 시작하면요. 공평하게 0%부터 시작합니다. 자기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속할 수 있고요. 내가 죽고 나면 내가 만든 네트워크가 그 공중에 떠버린다면 너무나 섭섭하겠죠. 내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어진다고요. 예전에 저와 제 와이프가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비행기가 너무 흔들려요. 터뷸런스라고 하죠. 난기류 때문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저는 아닌 척했지만 문을 딱 닫고 입을 닫고 근데 와이프 이러다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따박따박 나오는 300만 원 있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실제로 그 당시 저희가 에메랄드였는데 그 이상의 수입이었지만 저희가 죽더라도 그 이상의 수입들이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상속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입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 당시에 이후에 가만 생각하니까 참 맞는 말이다. 내가 죽더라도 그 자산이 300, 500,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자산이 자녀들이 상속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해볼 만한 일인가, 멋진 사업인가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된 어떤 일이었고요. 그 건강과 사고에 대해서 최고의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저는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직장 생활에서 그 어떤 사고나 그리고 어떤 불의의 좀 잘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저는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제가 있을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곳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 소득을 시작해서 그 이상의 원하는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할 수 있습니다. 30만 원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처럼 300만 원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꿈이 더 크셔가지고 1억, 2억, 10억
그 이상을 또 꿈꾸면서 또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일도 또 해내시는 분들이 이 일들을 하시보면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평생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나에게 이 사업을 알려주신 분, 그 위에 알려주신 분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요. 우리 김일두 리더님이라는 분이 나오신데요. 그분이 그 80이 넘으셨잖아요. 80이 넘으셔도 이 일을 아주 또 늘 미팅장을 지키시고 늘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시면서 일을 하시거든요. 저는 이제 제 친구들은 대부분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저는 벌써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십수년 전에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너 나중에 회사 그만두게 되면 이제 정년 나오게 되면 뭐 할 거야? 할 게 없대요. 그 친구들은 나랑 같이 미팅장 하고 사업하자 계속 이렇게 뻐꾸기 날리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훨씬 더 좋은 어떤 시장이 열렸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에서. 물론 젊으신 분들도 더 잘할 수 있는 또 좋은 아이디어와 또 새로운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또 잘할 수 있는 또 일이기도 하고요. 본인이 원하신다면 본인이 원하시는 거에 맞춰서 수보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고 이 일을 함께 또 띄워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사업에서 성공이 일반적인 성공과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인생 후반에 준비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네 가지라고 합니다. 건강해야 되고요. 그리고 돈이 있어야 되고, 인간관계, 그리고 일,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시간이 조금 나왔네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이제 마무리해 볼까요? 꼭 해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어떤 노신사가 이렇게 그 카드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카드사에서 전화 해가지고 고객님 최근에 고객님이 사용하지 않는 패턴, 고객님이 사용하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결제가 일어나는데 혹시 도난 당하신 거 아니세요? 이랬어요. 그게 그 노신사가 맞다고 해. 왜 신고 안 하세요? 하니까 뭐라고 하셨게요? 네, 모르시구나. 아니 우리 와이프보다 작겠어. 재미없나요? 네. 네. 그랬던 분이 일주일 후에 카드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급하게 카드 정지를 해달라고 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세요? 예? 아,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 도둑놈 와이프도 같이 들은 것 같아. 예. 하나 더 남았는데, 시간상. 예, 인생 후반에 준비될 것이 바로 이거 네 가지라고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일이 맞다면, 그런 일이라면 건강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자산도, 금융 자산도 만들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 만나니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 일을 내 평생, 내가 원한다면 평생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다른 일도 뭐 혹시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감히 말씀드리길래 아멘이는 그런 일이고요. 그런 일이라면 한번 확인해 보실 만 하지 않나요? 한번 공부해 볼 만 하지 않을까요? 저는 아메이를 화수분에 많이 비교합니다. 매달 14일이 되면요. 꼬박꼬박 통장에 꽂혀요. 그리고 연말 되면 또 꼬박꼬박 때 되면 통장에 또 연말 보너스가 또 들어와요. 너무 뿌듯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이 일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아까 제 첨언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재차 말씀드리면 정말 뭐 누가 강요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물건을 사라는 일도 아니에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지금 이곳에 여러분을 모시고 온 분들에게 그 기회가 왔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그 기회를 물고 왔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기회인지 아닌지 내가 할 수 있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요? 많은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 5번, 10번만 한번 연속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연속해서. 예. 그래서 저는 하나만 더 얘기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분이 남아가지고요. 제가 처음에 입과했을 때 저희 스폰서님이 그때 사업 엄청 열심히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입과가 스폰서님 많이 하셨어. 저는 기억이 안 났어요. 근데 제가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이렇게 새롭게 입과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스폰서님 모시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박 선생 나 기억 안 나? 이러고 아니요. 같이 우리 입과했잖아요. 제가 다이아몬드 제가 처음 입과했을 때 그분도 같이 입과했으신 거예요.
근데 7년 후에, 8년 후에 저희는 다이아몬드가 있고 그분은 다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좀 알아볼란다 이랬어요. 근데 또 안 보이시더라고. 네. 진짜 또 그분은 또 제가 그 미팅장에 또 만날 수도 있을 거라는 또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한번 알아보신다면 제대로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강의를 마치고 합니다. 제가 다음 달에도 2교시 강의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스폰서님 같이 올 거예요. 1교시 하시고 저는 2교시 하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늘 오신 분 다음 달에도 와주신다면 너무 반갑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또 차를 또 준비해 올게요. 네. 그래서 너무 오늘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강의도 좀 집중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들으셔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